은퇴 후 벌어진 일. 은퇴하고 전 재산 5억을 잃었습니다. 그는 65이었습니다. 다시는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었던 나이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침이 두려워졌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는 일이 가장 무서운 시간이 됐습니다. 5억, 숫자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출근길과 수천 번의 야근, 참았던 술자리와 포기했던 여행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준비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꾸준한 회사에 30년을 다녔습니다. 월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큰 욕심은 없어. 은퇴하고 편히 살면 된다. 그 목표 하나로 돈을 모았습니다. 퇴직금, 적금, 주식, 보험, 소소한 부동산 투자, 합치니 5억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부러워했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 준비 끝났네. 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왕이면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나은 수익, 위험하지 않으면서 조금 더 나은 선택, 은퇴 후 돈이 줄어드는 삶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삶, 그는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한 통의 제안,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출근할 곳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늦잠을 자고 평일 낮 카페를 가고 사람들로 붐비지 않는 공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20년은 버틸 수 있을까? 5억,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생활비, 물가 상승, 숫자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였습니다. 형님, 좋은 정보가 하나 있는데요. 처음에는 가볍게 들었습니다. 원금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연 7% 내지 8% 수익.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적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그는 바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물었습니다. 괜찮은 거 맞아? 위험한 거 아니야? 상대는 말했습니다. 저도 넣었습니다. 이미 몇 달째 수익 나고 있어요. 그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사람은 정보보다 사람을 믿습니다. 그는 소액으로 시작했습니다. 5천만 원. 며칠 후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통장에 찍힌 숫자, 눈으로 확인한 돈,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괜찮은가 보다. 두 번째 달에도 수익은 들어왔습니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은행보다 훨씬 낫네. 점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묵혀둘 돈인데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굴리자. 그는 추가로 1억을 넣었습니다. 이번에도 수익은 정상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경계심은 조금씩 무뎌졌습니다. 사람은 반복되는 안정 앞에서 의심을 내려놓습니다. 주변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괜한 걱정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운영 담당자라는 사람이 직접 만나자고 했습니다. 깔끔한 정장, 정리된 자료, 차분한 설명, 위험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신뢰를 더했습니다. 저희도 무조건 안전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구조상 리스크는 낮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말보다 조금의 위험을 인정하는 설명이 더 진짜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 계산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물가에 깎이고 조금 더 굴리면 생활이 여유로워지고 결국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은 돈 대부분을 옮겼습니다. 5억 중 거의 전부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손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 그리고 눌렀습니다. 화면에 뜬 문구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노후는 조금 더 안정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불안이 아니라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가장 안심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며칠 뒤 수익 입금이 지연됐습니다.
시스템 점검입니다.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마 그 나이에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이 설마 그런 선택을 했겠냐고. 그 믿음이 그를 더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는 통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잔액은 그대로였습니다. 입금 예정이던 금액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확정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5억. 그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입금 예정일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들어오겠지. 그는 커피를 내리기 전에 휴대폰부터 집어들었습니다. 앱을 켭니다. 지문을 인식합니다. 잠깐의 로딩, 그리고 잔액이 보입니다.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어제와 같았습니다. 그는 화면을 다시 새로 고침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슴 안쪽이 서서히 차가워졌습니다.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은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현재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기다려보자. 하지만 이번엔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홈페이지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회사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투자 사기 의혹.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짧아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다시 통장을 열었습니다. 잔액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5억. 그 숫자가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30년 출근하던 날들이 순간처럼 스쳐갔습니다. 비 오는 날 지하철에서 서서 출근하던 시간, 상사 눈치 보며 야근하던 밤, 아이 학원비를 계산하며 외식 한 번 미뤘던 날, 그 모든 시간이 한 번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당황과 분노, 그리고 무너진 자존심.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저는 3억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말했습니다. 저는 전세금이 전부였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5억을 잃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늙어 보였습니다. 65. 다시 일하기엔 쉽지 않은 나이. 다시 모으기엔 시간이 부족한 나이. 그날 저녁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짧게 돈이 잘못됐어. 아내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듣고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의심했으면, 누군가에게 한 번만 더 물어봤으면. 하지만 이미 지나간 선택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구나. 돈보다 무서운 건 그 감정이었습니다. 책임, 그리고 자존심의 붕괴. 며칠 동안 그는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인 모임은 취소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투자 이야기를 꺼낼까봐.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끝났다. 하지만 이 문장은 그를 더 깊이 끌어내렸습니다. 사람은 돈을 잃으면 가난해집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으면 멈춰버립니다. 그는 아직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저 멍하게 앉아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 처음 몇 주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와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알림은 계속 울렸습니다. 그는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잠시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통장 잔액은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했습니다. 이미 사라진 돈인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는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질문은 답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다른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생활비는 남아 있었습니다. 당장 굶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 20년을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만 그런 거 아니래요. 뉴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비슷한 피해 사례, 은퇴자, 자영업자, 주부, 그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만 바보였던 건 아니구나. 이 생각은 위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 나이에 그런 투자를 해요?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나는 왜 그랬을까? 욕심이었을까? 아니면 불안이었을까? 가만히 돌아보니 욕심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돈이 줄어들까봐, 노후가 불안해질까봐,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그 두려움이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나는 무엇이 두려웠나? 이 질문은 처음으로 스스로를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 유형, 은퇴자 투자 피해 사례, 노후 재무관리. 처음엔 단순한 확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배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구조에서 속는지, 어떤 말이 사람을 안심시키는지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속은 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신뢰 구조에 속았고 심리에 흔들렸고 확증 편향에 갇혔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다시 반복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지인 모임에 나갔습니다. 도망치듯 피했던 자리였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는 처음으로 숨기지 않았습니다. 잃었습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자존심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사람은 숨길수록 무거워집니다. 말하는 순간 현실이 되지만 동시에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날 모임에서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형, 이제는 지키는 쪽으로 가야죠.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지키는 쪽, 그는 늘 불리는 쪽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키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걸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통장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남은 돈, 생활비, 고정 지출, 처음으로 현실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잃은 5억을 단기간에 되찾겠다는 생각은 접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는 하지 않는다. 그 문장은 단순했지만 그에게는 선언이었습니다. 돈은 줄었지만 태도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가 그의 다음 선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시간은 사실 다시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춰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가 마지막에 한 선택, 그는 더 이상 잃어버린 5억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아있는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65, 앞으로 20년을 더 산다고 가정하면 아직 꽤 긴 시간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나는 무엇을 지키며 살 것인가? 돈을 다시 벌겠다는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너지지 않는 삶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벼운 산책을 했습니다. 작은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생각보다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역 평생교육원에 등록했습니다. 경제 강의였습니다. 투자 비법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와 사기 유형 분석 강의. 강의실에는 비슷한 또래가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피해를 입었고 누군가는 불안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말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강사가 말했습니다. 피해 경험 있으신 분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은퇴 후 전 재산 5억을 잃었습니다.
강의실 공기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과정, 믿음, 이체 버튼, 그리고 후회.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메모를 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몇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제안 받았어요. 그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잃은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잃은 경험은 누군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지만 경험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그 이후 그는 은퇴자 모임에서 짧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런 말이 나오면 한 번 더 의심하세요. 수익이 먼저 들어오는 구조를 조심하세요. 지인이 먼저 했다는 말 가장 위험합니다. 그는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직접 겪은 사람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아내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집 안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무거운 침묵 대신 현실적인 대화가 늘었습니다. 생활은 이전보다 단출해졌습니다. 여행 계획은 줄었고 소비는 신중해졌습니다. 하지만 불안에 끌려다니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돈을 잃었지 삶을 잃은 건 아니다. 이 문장을 말하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어떤 날은 여전히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어떤 날은 그때 그러지 말 걸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생각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실수는 과거에 두고 태도는 현재에 두기로 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돈을 불리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습니다. 노후를 지키는 건 수익률이 아니라 판단력입니다. 은퇴 후 전 재산 5억을 잃은 65세. 그는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움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돈은 줄었지만 판단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을 남깁니다. 강한 행동을 남기는 한 문장. 노후를 지키는 힘은 돈이 아니라 끝까지 배우는 태도다.